Using Directive, Using 지시자는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될 용어입니다.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는 네임스페이스 바디를 포함하는 중괄호 구간을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즉 중괄호 위치에서부터 시작해서 네임스페이스 스코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엔티티들은 대부분 하나의 트랜스레이션 유닛이나 하나의 모듈에 포함이 되는 형태로 엔티티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네임스페이스 엔티티는 하나 이상의 트랜스레이션 유닛, 하나 이상의 모듈에 걸쳐서 존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한 모듈이나 트랜스레이션 유닛이 독점적으로 네임스페이스 스코프를 점유를 할 수는 없습니다. Using Directive를 배우기 위해서 스코프에 관련된 내용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이름 이후로 중괄호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임스페이스 스코프 형성이 되어지고요. B라는 이름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중괄호 이후로 B 스코프가 형성이 됩니다. C 이후로 중괄호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스코프 형성이 됩니다. 이럴 때 Using Directive라는 용어는 Unqualified Name Lookup 하는 과정에서 정의가 됩니다. Unqualified Name Lookup은 그 10번째 라인에서 있는 거예요. Unqualified Name Lookup은 Lookup Context를 통해서 검색하지 않는 걸 말해요. Lookup Context라는 스코프 연산자나 Object Expression을 통해서 점 또는 화살표를 통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즉 10번째 라인에는 스코프 연산자도 없고요. 오브젝트 점 같은 구문이 없으니까 10번째 라인은 Unqualified Name Lookup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 라인에 있는 거는 선언이고요. 10번째 라인에 있는 거는 그 선언된 이름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찾아가는 과정에서 Using Directive가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Using Directive는 9번째 라인에 있습니다. Using Directive라는 구문이 등장하는 위치를 P1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Using Directive 구문이 B를 지정하고 있는데 B라는 네임스페이스가 여기 위치를 하고 있잖아요. 여기를 P2라고 하겠습니다. Designated Namespace라는 용어가 있는데 P2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로 P1에서 쭉 찾아가게 되면 C 네임스페이스 거쳐서 A 네임스페이스 거쳐서 이제 글로벌 스코프로 이렇게 찾아가게 될 거고요. P2에서 출발하게 되면 A를 거쳐서요. 글로벌 스코프로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두 위치를 모두 다 포함하는 네임스페이스 중에 nearest encroaching namespace, 즉 최대 근접 외곽 스페이스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요. P1으로부터 출발하고 출발했을 때 동시에 지나가는 스코프는 A하고 글로벌 스코프예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를 최대 근접 외곽 스코프라 불러요. 결국 A 스페이스를 말한 겁니다. 최대 근접 외곽 스코프를 검색하고 다음에 P2에 선언된 이름들을 마치 A에 선언한 것처럼 해준다 그런 뜻이에요. Designated Namespace는 이름들을 즉 B가 디자인하고 있는 이름들을 최대 근접 외곽 스코프에 있는 것처럼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선언이 여기 있는 것처럼 그걸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냐면요. 자,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funct라는 unqualified name lookup이고요. 그리고 9번째 라인에 있는 디렉티브가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에 대한 내용인데 마치 A 안에 있는 것처럼 이라고 했으니까 지워버리면 됩니다. 네임스페이스를 이렇게 없다라고 하면 네 번째 라인에 있는 이름이 A에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렇게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Using Directive의 역할입니다. 이거를 이제 스코프 레벨에서 보게 되면 A라는 스코프가 있고 그 안에 B라는 스코프가 있었어요. 각각 스코프마다 자기 나름대로 관리하고 있는 네임 테이블이 있고 연관 셋이 있잖아요. 근데 Using Directive 때문에 마치 B 스코프가 없어지는 느낌인 거예요. 결국 두 테이블이 병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즉 A가 관리하는 테이블하고 B가 관리하고 있는 스코프 테이블이 서로 믹싱이 되는 효과를 갖게 돼요. 엔티티 자체는 원래 그 자리에 있는데 이름 레벨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름 레벨에서 마치 같은 영역에 있는 이름처럼 보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따라 검색을 해보게 되면 블락 스코프 지나서 펑션 파라미터 지나서 C 네임스페이스 지나서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A스코프 내에서 funct라는 함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용어들을 정의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unct 입장에서 검색할 때에 이 funct를 곧바로 포함하고 있는 스코프가 있잖아요. 복합군이 만드는 블락 스코프인데 프로그램 G.P에서 봤을 때 P 자신을 곧바로 포함하는 스코프를 즉시 스코프라 불러요. 그리고 위쪽에 파라미터 스코프가 있죠. 그 다음에 스코프가 있고요. 그 다음에 C를 포함하는 거는 A 스코프죠. 그러니까 A 스코프가 있고요. 맨 밖에 글로벌 스코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P 위치에서부터 자신을 포함하는 상위 스코프들은 인크로싱 스코프라 해서 외곽 스코프를 말해요. 그 인크로싱 스코프라는 용어는 그래서 스코프 하나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즉시 스코프 포함해서 상위로 올라가는 모든 스코프를
인크로싱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즉시 스코프를 뺀, 즉 블락 스코프 뺀 스코프를 좀 더 큰 외곽 스코프에서 larger encroaching scope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near resting encroaching scope는 최대 근접 외곽 스코프인데 주로 P1, P2가 있어서 처음에 만나는 위치를 찾을 때 쓰는 near resting encroaching scope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거리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거리를 재는 단위를 스코프를 지나는 순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하나의 스코프 내에서는 동일한 거리를 봐요. 스코프를 넘어가는 순간 1만큼 멀어지는 거예요. 자, 다음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unqualified name 룩업이 있는 위치를 찾아내는 거예요. 10번째 라인에 i라는 이름을 찾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나머지들은 i가 등장하고 있지만 모두 선언이니까 검색은 안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로 위에 using directive 구문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n을 지우라고 했잖아요. 지우고 얘도 지웁니다. 그리고 해석을 합니다. 지워진 영역이 밖으로 나온 녀석들을 해석하니까 다시 디렉티브 M을 지우라고 써있네. 그래서 M을 지워요. 이렇게 지우다 보니까 모든 i가 밖으로 나온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거리를 재면 i부터 해서 블락 스코프 지나서 펑션 파라미터 스코프서 지나서 글로벌 스코프에 두 개의 i를 발견하는데 거리가 똑같아요. 즉 어떤 녀석이 가까운지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오류가 뜹니다. 어떤 녀석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다음 예제에서도 역시 unqualified name 룩업이 이루어진 위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째, 17번째, 22번째, 28번째 라인이 unqualified name 룩업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9번째 라인을 보게 되면 이제 위로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A, B, C를 지워라. A, B, C에서 A, B 다 지우라는 뜻이 아니고 C를 지웁니다. 그리고 지워진 영역에 대해서 해석했더니 다른 구문이 없네요. 자, 이 상태에서 I를 찾아라. 그러면 블락 스코프 지나고 파라미터 스코프 지나서 B 스코프 들어가는 순간 5번째에서 하나가 발견되네요. 그래서 거리가 1, 2, 3 정도 되는 거리에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B를 지나서 스코프가 있으니까 4 정도 위치에 두 번째 i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거는 5번째 라인에 있는 겁니다. 따라서 CI가 뒤에 있는 AI를 숨긴다가 선택한 녀석은 가까운 데 있는 i다. 그래서 문제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다음에 17번째 라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i가 있어요. 위로 올라가서 보니까 C를 지워라 써있네요. C를 지우라는 소리는 여기 있는 C를 지우라는 소리잖아요. 그 다음 자신도 지우고요. 그 다음 B를 지워라 써있네요. B를 지우고 밖에 있는 또 지우고요.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I를 검색해보다 올라가서 D에 올라가서 여기서 I 발견하고요. 그리고 나왔는데 위에 있는 I를 가는데 중간에 막고 있던 스코프가 다 사라졌으니까 더 이상 건널 스코프가 없네. 결국은 2번하고 5번이 동일한 거리에 존재를 하게 되네요. 그래서 동일한 거리에 있어서 에라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using directive를 사용을 안 했으면은 틀림없이 가까운 녀석이 존재를 했을 텐데 using directive를 과하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코프가 지워지면서 거리가 동일한 위치로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using directive를 너무 사용하게 되면 이름 충돌이 발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using directive는 의도하지 않는 이상 작은 영역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돌이 안 일어날 것 같은데 using directive에 의해서 2번하고 5번이 가까워지면서 에러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22번째 라인에서 올라가니까 두 번째 라인에 있는 i가 선택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데 올라가면 없잖아요. 그래서 i가 없다라고 뜨는 겁니다. 다음 예제에서 unqualified name 룩업 위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째 라인에 i가 있고요. 18번째 라인에 k, 20번째 라인에 i, 22번째 라인에 j가 있습니다. 12번째 라인부터 가게 되면 a를 지워라 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a를 지우고 b를 지웁니다. 그래서 i를 검색하니까 여기서 먼저 i가 발견되어지고 b 스코프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이 녀석이 가깝네요. 그래서 bi 밖에 있는 a를 가린다 라고 써있고요.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예제를 보겠습니다. K를 찾는데 위에 가서 D를 지워라라고 써있네요. D를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D를 지우고 해석을 해봅니다. D를 지우고 밖으로 나오는 녀석들을 보면 여기 A를 지워라라고 써있잖아요. 또 지웁니다. 나온 거 보니 I만 나오네요. 이 상태에서 한다는 소리예요. K를 검색하게 되면 근접에 K가 있네요. K가 있는데 경계선이 지워졌잖아요. 따라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게 되네요. 그래서 변수 선언할 때 K는 상관이 없는데 엔티티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K라는 이름을 룩업하는 과정에서 애매한 경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즉 선언에서는 엔티티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름으로 검색할 때 같은 이름으로 두 개가 존재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20번째 라인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D 지우고 보니까 A도 지우라고 A 지우고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I를 검색하게 되면 I
그 다음에 밖에 I인데 경계선에 B가 있네요. BI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BI가 AI를 가렸다라고 하고요. J 같은 경우도 똑같은 과정을 거치니까 이 상태 다시 J를 검색해서 보게 되면 J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J가 있네요. 근데 J 사이에 C가 거리를 조절하고 있네요. 그래서 앞에 J가 발견되겠네요. DJ가 BJ에 가리고 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도 unqualified name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면 20번째 라인 이유가 다 unqualified name 룩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선언입니다. 거꾸로 올라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D를 지우라고 써있네요. 그래서 D를 지웁니다. D를 지우고 봤더니 D가 또 있어요. 그래서 namespace expansion이라 써있는데 namespace는 걸쳐서 디자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namespace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똑같은 D이기 때문에 동시에 이렇게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지운 거에 대해서 해석해 보면 문제가 없는데 16번째 라인에서 2도 지워라 라고 써있잖아요. 또 지웁니다. 2 지우고 내부 합던인 다른 구문은 없어요.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한다는 소리죠. D1 뿔뿔 있네요. 17번째, 두 번째 있는데 거리를 봤더니 지워져 가지고 거리가 동일해졌네요.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unqualified가 아니라 qualified 구문으로 스코프 연산자를 통해서 밖에 D에다가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D1에다. 그래서 qualified name lookup으로는 using directive가 통하지 않구나. 상관없이 검색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unqualified name lookup에 대해서만 using directive가 작동하는 거예요. D2는 여기 D2가 있고요. 하나뿐인 것 같네요. 그래서 곧바로 되고요. 그 다음 2도 하나뿐이고요. F 함수를 호출하는 구간이 있네요.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17번째 라인에 11번째 라인, 세 번째 라인에 함수가 있습니다. 그를 검색할 때는 모든 그 F라는 이름들이 다 함수여야 합니다. 이 중에 하나가 변수가 등장하게 되면 전혀 다른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검색한 이름이 다 함수 유형일 때 오버롤 리솔루션이라는 그 다중정의에 대한 해법이 이제 작동하게 돼요. 함수에 대해서 다중정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함수 중에 어떤 함수인지 선택하는 작업을 오버로드 리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1이라는 아규먼트에 대해서 호출할 수 있는 최적 두 개가 존재합니다. 애매해요. 그래서 에러가 뜨는 거고요. F에서 문자를 보냈네요. 그 문자는 이 녀석이 나머지 두 개보다 세잖아요. 토너먼트 하게 되면 이길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째, 14번째, 18번째가 qualified name lookup입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일단 B를 지워라 써있네요. B를 지워라. 그 다음에 다른 건 없고요. 그 다음에 A를 지워라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A를 지웁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S1에서 함수 호출처럼 보이는 구문이 있는데 17번째 라인에서 함수가 발견됐네요. 근데 두 번째 라인에는 X는 타입이네요. 타입하고 함수가 경쟁을 하게 되면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X라는 함수하고 타입이 존재를 하면 어떤 녀석이 이긴다고 보장을 못해요. 즉 에러가 돼요. 근데 같은 네임스페이스 공간에 두 개가 있다 그러면 타입에 포기를 해요. 그런데 서로 다른 네임스페이스에 서로 다른 유형 함수 이름하고 타입이 존재하게 되면 에러입니다. 그 다음에 G가 있네요. 8번째 라인에 G도 있고 세 번째 라인에 G도 있어요. 근데 extern C라는 구문이 써있네요. G에서 정의하는 함수란 뜻이거든요. 근데 G에는 네임스페이스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한 스코프에 들어가 있지만 다 글로벌 스코프에 있어요. 둘 다 글로벌 스코프에 있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거리 똑같지만 엔티티도 하나인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어요. H 같은 경우는 둘 다 함수이기 때문에 오버롤 리솔루션을 거치게 되겠죠. 둘이 다 가져와서 경쟁을 시켜요. 파라미터가 없는 녀석이 이기도록 되어 있네요. 그래서 네 번째가 선택이 되는 겁니다.